지난 방송 했었을 때가 아마 이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즈음에서 분석을 이렇게 했었죠. 크게 보면 저점이 여기고 그래서 A 나왔고 B 나왔고 C가 이렇게 다 나온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ABC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으로 보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고점으로 해서 이 지점에서 숏에 들어갔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절반 입절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지정을 걸 거다, 반익절 반본절 하겠다라고 그 매매 전략 말씀드렸는데 체결이 안 됐었어요. 제가 여기 43,350인가? 43,357인가? 이쯤에 걸어놨었는데 떨어졌다가 체결이 안 돼서 반익절 안 되고 여기서 들어갔던 숏은 여기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이 나갔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바빠서 매매를 못했고, 오늘 떨어질 때 10배 숏을 잡긴 잡았는데 거의 지금 본전이랑 거의 가깝거든요. 근데 하락이 시원찮네요. 하여튼 그렇고 시원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그 분석했었을 때 내용을 한 번 더 좀 상기시켜 드릴게요. 만약에 저는 이제 이게 ABC A였고 ABC B였고, 그리고 여기가 다시 ABC로 올라가서 라지 ABC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말씀을 첫 번째 관점이라고 드렸고,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2, 저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옮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대세 상승장이 열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카운팅은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상승 1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파의 1파, 그 다음에 3의 3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3의 3이. 근데 3의 3인데 그럼 여기가 나온 거는 지금 봤었을 때 3의 1, 2, 3의 3이니까 가장 커야죠. 3, 4, 5. 이 정도.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이 정도 되려나? 그리고 그러면 5파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러면 5파로 정도 넘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지금 바라보면 되고,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이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라이징 웨지 모양이죠. 그래서 이 전체 웨지, 그러니까 A, B, C의 1, 2, 3, 4, 5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 고점을 넘기면 일단 손절 대응을 하긴 할 텐데 넘기더라도 완전 상승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 없고, 완벽한 상승장은 최소한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면 그 가격이 얼마쯤이라고 했죠? 49,000? 그러니까 여기가 좀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여기를 뚫어서 상승이 나와야, 그러면 진짜 찐 상승장으로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근데 여기서 선물 거래는 안 했는데 여기가 웨지가 이렇게 완성되면서 다이버런스도 생긴 것 같고 볼륨도 맞고 해서 아까 떨어졌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정 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급반등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모양이 나올 때 알트들 들고 있던 거 다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매수했던 것 중에서 한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알트들 중에 약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고, 지난번에 알트 절반 매도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구간들에서 좀 분할로 어제 오늘 매도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상패당했던 마로하고 퓨지톡은 안 판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안 팔았고, 나머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 자산은 좀 많이 늘었죠. 왜냐면 최근에 코인들이 올라와줬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면서 많지는 않았는데 한 1억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총 보유 자산이. 그리고 바이낸스에 있었던 20억치 알트들도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거의 다 쟁여둔 것 같아요. 거의 다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떨어졌었을 때 재매수하기 위한 현금을 거의 다 보유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 바닥 부분에서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2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매수도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로 뚫어서 올라가 버리면, 진짜 상승장이네, 지금 여기까지만 갈 게 아니고 여기도 갈 거고 여기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연말 불장을 생각하고 늦었지만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월 25일 전에 바이낸스 거 다 뺄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9월 25일이 아니라 저 당장 다 거의 다 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오늘 알았는데 8월 19일인가까지 신원 인증 안 하면 하루 이체 금액이 0.06BTC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출금을 할 수 있는데 신원 인증을 해야겠죠. 신원 인증을 안 하면 하루 출금 제한이 이렇게 걸린대요. 지금은 훨씬 출금 제한 그러니까 신원 인증 안 하면 2BTC거든요. 신원 인증하면 아마 이게 무제한인가 그럴 건데 근데 제가 신원 인증 안 한 계정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돈 다 뺄 거예요. 바이낸스에 있는 거 이제. 그래서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 참고하세요. 8월 19일 이후로 신원 인증하면 상관없고 저처럼 신원 인증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하실 분들은 미리 빼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요. 어차피 이 트렌드 라인에 속에 있긴 하죠. 아직까지 이 트렌드 라인 속에 있긴 한데 한 번 더 올라갔었을 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찐 상승장 느낌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파 나왔고 2파 나왔고 3회 1 나왔고 3회 2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3회 3회 1 나왔고 3회 3회 2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진짜 뚫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패턴이 특히 이제 해외 선물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스닥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모양을 라이징 웨지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RSI도 여기에 이 구간에 하락 다이버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야 진짜 라이징 웨지에다가 하락 다이버스네 이거 폭락이네 라고 보게끔 이렇게 트랩을 설치해 놓고 웨지 위로 미친 듯이 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라이징 웨지 폭락 패턴 하락 다이버스 폭락 패턴을 그려놓고 이거를 역으로 위로 깰 때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해외 선물 차트들 특히 나스닥 차트 보면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해선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게 진짜 찐 상승장이라고 하면 그 패턴과도 맞죠. 그리고 파동 관점에서도 맞아요. 이게 1, 2, 3회 1, 3회 2, 3회 3회 3이니까 3회 3회 3파가 가장 길고 센 파동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미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 2, 3, 4, 5, 3파 크기만 해도 이렇게 크고 이게 1파고 5파 나왔으면 상승은 가는 거 맞겠죠.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맞긴 맞는데 다만 이번에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차트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것 좀 넘길 때 과연 진짜 크게 한 번에 팍 튀어가지고 이 라인을 부숴버리고 위로 5만 달러대 위로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였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엔딩이 있었잖아요. 이때 1, 2, 3, 4 이렇게 엔딩이었구나. 미안. 이렇게 엔딩이 있었구나. 이렇게 엔딩이 있었네. 미안해요. 잘못 껐어. 1, 2, 3, 4, 5에 1, 2, 3, 4, 5 이렇게 엔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리딩이었던 거죠. 이때 이렇게 보면 이게 리딩이었던 거죠. 그럼 이게 A가 맞는 거고 B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5, 3으로 또 이게 임펄스가 나오면 여기까지인 거고 그러면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리딩 다이고날, 여기가 엔딩 다이고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크게 웨지는 또 맞는 모양인 거고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확실하게 이걸 한 번 더 올려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한 번 더 여기 브레이크업 돼서 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트렌드 라인을 뚫어줘야 돼요. 뚫고 올라가야 진짜 상승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쏟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 웨지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상승장이 열리려면 이 웨지를 찢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중이 떨어진다는 걸 계속 비중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알트 절반 매도했고 또 이 구간에서 알트 절반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현금 확보하길 정말 잘한 거죠. 왜냐면 아래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매수할 기회가 생기니까 정말 잘한 거고 그런데 예측이 틀려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늦더라도 여기서라도 알트 현물들을 매수를 해버리면 그러면 어차피 상승장에서 여기 가면 비트가 신고가를 가고 알트도 신고가를 간다라고 하면 비트는 신고가까지 가더라도 상승분이 몇 프로 안 되는데 알트는 어차피 막 500%, 600%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최소 알트들 보면 그러니까 뭐 밀크를 예로 들어드리면 만약에 지금 밀크가 1,400원이고 정고점이 5,000원인데 비트가 정고점을 넘기고 알트도 똑같이 정고점을 넘긴다라고 하면 이게 대형 1파였던 거고 2파였던 거고 3파가 이쯤일